네, 반갑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휴일이지만 이제 연휴의 어떤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좀 느긋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종목 진단은 일찍 올려드리는 게 제맛이겠죠? 자, 오늘도 일찌감치 종목 진단 들으시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면세점 관련 종목, 코텐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등 후보, 바이오 종목들 2차전지 다음으로 바이오가 간다. 실제로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테마 업종도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차바이오텍, HLB, 셀트리온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호텔신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호텔신라는 사실 면세점 관련주의 최고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풀어주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면세점 관련한 부분이 좀 되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뭐 여러 군대에서 잠을 자겠지만은 호텔신라도 숙박업체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를 올려놓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하고요, 목요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들인 그런 중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튀어올라서 뭐 추가 매수가 들어가긴 어렵겠습니다만 그 전에 꾸준히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뭐 어느 정도 기회는 잡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5,000원 아래쪽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았다는 건 말씀드려보고요. 어쨌건 지금은 정고점대 도달했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은 이제 제대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정도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국경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뭐 우리가 국경 끊는 거 아니면 관광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해외여행 다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시간이 좀 필요했었을 뿐이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단기간에 좋은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실질적으로 이 면세점 쪽에서 가장 이번에 대장적인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지지라인 때는 8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5,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라가서 신규 매수는 어려워 보이고요. 신규 매수를 하려면 주가가 만약에 8만원 근처까지 진입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는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지지부진해서 지지라인대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한다. 조금 더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마지노선은 85,000원 라인대로 지지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대백화점 볼게요. 현대백화점도 면세점 수혜주죠. 지금 호텔신라, 현대, 그 다음에 신세계 이렇게 세 개가 면세점에 입점했고요. 롯데는 탈락을 했죠. 그래서 롯데가 22년 동안 면세점 사업 그거 했었는데 이번에 떨어지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워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네, 유커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쇼핑을 하기 시작해요. 백화점 가서 쇼핑할 거란 얘기죠. 오케이.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는데 면세점에서도 쇼핑을 할 거예요. 그럼 오케이.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 라인 때도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재료의 힘을 빌어서 올라간 것이긴 합니다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불안정해졌어요. 살짝 들어와서 한 62, 3만원 정도대에서 지지선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어차피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워낙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렵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유지, 홀딩을 더 진행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로 고생들 정말 많으셨는데 이번에 조금 톡톡한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이 변동성을 보일 때 어디쯤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몸통, 큰 몸통이 있죠. 이게 목요일날 나온 몸통인데 이걸 가격대로 그어보게 되면 63,000원쯤 되겠네요. 63,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난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63,0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은요, 아래쪽 지지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꽉 붙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현재 시점을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 관련주들은 이제 쇼핑,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안 그래도 뭐 추석 명절 오고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일단 우상향 패턴 유지하게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네,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세계 보겠습니다. 신세계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제 매물대에 근접하면서 부담감을 좀 주는 거거든요. 갭상승한 부분을 지켜냈기 때문에 당장 뭐 크게 부담스럽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도 좀 어려운 구간은 맞죠. 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20만원, 20만 1,000원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떨어져도 딱히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20만 6천원이나 20만원이나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면세점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무엇보다도 21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기에 제대로 된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21만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지지선 형성되면서 더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좀 재미없는 장이 되는 거고요. 그냥 올라가 준다라면 아주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근데 캔들 모양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움직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1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전후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주가가 좀 떨어져서 20만원에 근접하게 되면 면세점 수혜주나 이런 쪽으로 소비 증진에 대한 기대주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부담감들을 일단 생각하시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이후에는 뭘 보시면 되겠어요? 상승 포인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살짝 1차 접근 정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수를 여기서 많이 들어오면 또 안 될 것 같죠? 네, 소량만 접근하시고 상황 보면서 추가 대응하시는 부분이 유리하니까 생각되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21만원, 22만원 이렇게 위로 올라서는 라인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지금은 어차피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면세점 관련주들 봤고요. 자, 이제는 바이오 쪽 넘어가 볼게요. HLB 먼저 볼게요. HLB 같은 경우는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지금은 지지라인대가 잘 지켜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28,000원 정도 대니까 뭐 10% 안쪽의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들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무상증자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지금 보니까 권리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무상자도 조금 있었어요. 무상자 좀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저점 잡아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난번에 2017, 8년도에 올라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는 가격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너무 지루한 감은 좀 있죠. 아우 지루해라는 느낌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루한 종목을 대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저점 이제 지지라인대 근처에 있죠. 가격대 치면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에 근접하는 위치로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박스를 넘어가는 시점이 좋겠죠. 근데 이 박스가 조금 그 간격폭이 좀 넓다 보니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직전 고점 라인대 이렇게 3만 7, 8천원에서 4만원대로 넘어가는 구간 이런 라인대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1차 접근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뒤집어지는 자리가 되겠죠. 3만 4천원부터 3만 5천원 구간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사실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나타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바이오 정보도 잘 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슈를 뿜어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기대를 걸고 추가 매수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신규 매수는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고 싶다라면 지금 가격대나 3만원 근접하는 자리 또는 35,000원 넘어갈 때 또는 4만원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 홀딩을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바이오텍 볼게요. 네, 차바이오텍은 오늘 호재가 좀 나왔어요. 네, 매출이 네 상당히 좋았다. 반기 최대 실적. 네, 요즘에는 최대 실적 되게 많네요. 네, 최대 실적 나왔다는 이야기. 상반기 매출이 4,762억 원이 나왔대요. 많이 번 거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벌고 있겠다 생각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액질환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 뭐 이런 거 어디랑 공동 연구 개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신약 뭐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 되죠. 자, 문제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약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 라인대는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 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돌릴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기다렸다가요 15,000원대 일단은 이평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거 말고요. 이동평균선이 1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관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굳이 매도하거나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라인대가 이제 박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과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특별하게 액션 취할 거 없고요. 자,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은 13,000원, 위쪽 저항은 15,000원. 그래서 오히려 1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의 어떤 전환을 봐야 되겠죠. 그동안 내렸던 추세가 전환한다.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군의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그때쯤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봐주시는 게 지금으로선 매우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별이고 아직까지는 우하향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셀트리온 넘어갈게요. 네, 셀트리온은 네 아직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 2021년도에 또 고점을 지가 한번 또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광풍이 불 때 또 많이들 매수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37만원에 샀는데 지금 15만원, 반토막이 좀 더 남게 까였는데 종목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바이오 종목군데 지금 올라갈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점은 또 잡아놨어. 버리기는 아까워요. 팔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기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차바이오텍이랑 똑같아요. 아래쪽 지지대에 있는데 위쪽 라인대로 지금 이렇게 그 박스 형태의 저항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평선도 역별이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서 대응하려면 17만원 정도 대에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17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위쪽 저항과 너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럴 때는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전략은 굳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까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지금 얘네들 다 끌어다가 저거 뭐 합병한다는 얘기 있었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제약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한다라면 뭐 시너지가 발생해서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판단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네, 말 그대로 어느 세월이잖아요. 언제쯤 되는 거냐,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실체가 좀 나타나면 그때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박스권에 대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대한 지지선 있고요, 위쪽 상단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17만원대부터 나타나긴 하는데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18만원대 이상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추세가 늦게
대응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최선은요, 네, 그냥,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좀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래도 16만원대 이상까지는, 네, 16만 5천원, 17만원, 요 정도, 네,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요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생각해보자. 그것도 이평선이 좀 끌려 올라가야 되니까, 21평선 보면은 16만원 정도, 5일선으로 보면은 16만 5천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좀 만든 다음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둘릴 이유도 없고요. 서둘러서도 안 되고, 서둘른다고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더 사기도 못하고, 안 사기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움직임들이 먼저 이런 대형주로 먼저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기다렸다가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총 6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차바이오텍, HLB, 셀트리온까지 말씀드렸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고 즐거운 네, 휴식들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연휴 그냥 쭉 즐기시더라도 내일 무료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엔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무료 방송은 또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또 이제 방송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남은 시간 아주 즐기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무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